주제는 하늘이 준 별, 별을 만드는 토크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븐리 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진님의 별을 보니까 이것이 앱 기획과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 궁금한데요. 논리 수학적인 부분이 낮고 오히려 언어 친화적인 부분이 높았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하는 일에서 조금 더 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컴퓨터 전공을 하고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하면서 재미는 있었지만 엄청 보람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그런 성향을 보시고 회사에서 너 그러면 기획을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받게 되었고 지금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더 잘 맞는 일을 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이 별 그래프를 보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짜잔! 원래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이게 잘 맞지 않았을 때 이 회사는 참 좋은 회사였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부서를 바꿔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타고난 헤븐리 탤런트를 찾을 때 한 번에 탁 나한테 맞는 자리를 잡는 건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거 별 포인트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타고난 소질이 있어도 그 소질이 제 자리를 찾아갈 때까지는 내 스스로 나한테 잘 맞는지를 자꾸 찾아봐야 하고 또 어떤 기회로든 누군가가 그 위치를 옮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님이나 좋은 관리자 또는 좋은 선생님이 재능을 알아봐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아까 음악지능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언어지능 좋으셨고 인간친화지능이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인해서 앱 기획하면서 혹시 굉장히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음악적인 재능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발현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제가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밴드부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밴드부에서 이제 또 이끌어가는 회장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밴드라는 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를 듣고 서로 맞춰가는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듣는 습관 그리고 조율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랑 더 이렇게 조율하는 것들을 배웠고 그게 회사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또 별 포인트 들어갑니다. 음악 지능이 높았죠. 음악 활동에서 밴드를 리드하셨다고 하셨어요. 밴드를 리드하다 보면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분, 노래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 소질이나 그리고 성격이나 연주 스타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 이제 세부적인 재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다중지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예진님 여기 이제 지능의 3차원 분석이 있어요. AI MIT에서는 다중지능을 크게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 3차원 분석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진님은 금방 음악지능과 언어지능이 아주 높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언어라 하더라도 언어를 좋아하는 흥미가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능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계속 수행을 하는지 이 세 개 차원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흥미는 있는데 실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능력은 있는데 흥미가 없거나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진님을 봤더니 언어 쪽에는 능력도 상당히 높고 흥미도 높고 그리고 수행도 많이 하고 있으세요. 자,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가장 이 중에서 흥미 쪽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흥미가 가장 높았던 것이 어떤가요? 음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언어가 흥미가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음악의 경우는 연두색 능력과 수행이 골고루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기능하는 다중지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중지능을 어떻게 해석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이렇게 3차원으로 이분이 활동하고 있는 그 일에 굉장히 중요한 다중지능이 흥미와 능력과 수행이 일치할 때 더 엔진 동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음악 쪽에 이렇게 세 개의 조합이 이루어졌고 또 언어 쪽에서도 언어 소통이 아주 월등히 높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소비자가 어떤 앱을 갖고 싶은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앱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소통하고 또 개발자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강점으로 기능하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리 수학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라든지 수리력이 좋으세요. 역시 컴퓨터 공학을 하신 공학도답게 수리력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좋으신데 이것이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문이과적인 것이 조합이 된 상태에서 앱 기획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와, 오늘 우리 예진님의 이 다중지능의 하위 요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세부 요인별로도 그리고 저렇게 3차원 분석으로 봤을 때도 예진님이 현재 하시는 일과 굉장히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앱 기획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실제 있는 공간을 기획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사 다닐 때마다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제가 직접 제가 꾸민 집에서도 살고 그리고 다른 분들의 공간도 그렇게 구성해드리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공간을 꾸미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디 한번 공간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봤더니 이쪽에 공간 쪽에 실제로 수행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공간지능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관심도 있었고 실제 수행도 있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수행이 가장 높았고 흥미가 있고 그리고 실제 능력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하고 있는 앱 기획자로서 충분히 좋은 다중지능 조합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평상시에 우리 예진님은 이사를 할 때도 내 공간을 내가 직접 설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기서 또 별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중지능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중지능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앱 기획자 예진님은 앱 기획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 기획이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이 전문성이 만나면 유일무이한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공간지능을 보시면 공간을 이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이라든지 공간을 지각하는 거 일반인들에 비해서 공간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굉장히 지각을 잘 하시고 표현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언어지능, 아까 언어지능 높았죠. 음악지능 있었죠. 그리고 공간지능이 합쳐지면서 원래 컴퓨터 공학에 이것들이 합쳐지니까 일반 소프트웨어만 개발하는 분들 그리고 앱을 기획하는 것보다 아주 전문적인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시죠? 여러분 앱 기획자 예진님 이런 전문가가 있다면 최고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예진님의 이 다중지능 구성 요인들을 살펴보았어요. 혹시 예진님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희 아이들도 이런 검사를 통해서 어떤 쪽에 좀 흥미가 있고 어떤 쪽에 좀 재능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요.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진짜 아이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이렇게 만약에 공부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라면 그것도 공부 소질이라서 그 일을 쭉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
공부만이 아닌 다른 쪽에 흥미와 적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은 이 아이에게 있는 소중한 별은 보지 않은 채 이 아이를 모두 다 똑같은 공장에 집어넣고 똑같은 규격에 학습을 시키려고 아이들을 다 그쪽으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다중지능 조합을 갖고 있는 아이가 행복하지 않고 그리고 힘든 것들을 자꾸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들 그리고 직장인들이라든지 또 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우리는 타고난 내가 가진 헤븐리 탤런트를 알아볼 우리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 제 앱을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봤어요. 사실 저희가 이름을 알리거나 저를 알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의 자식 같은 그런 기획한 앱이 지하철에서 뭐 영화를 예매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이럴 때 제가 만든 앱을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좀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요. 또 그런 걸 이제 기획을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멋진 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벤치마킹도 하고 그 사업에 맞게 접목을 시키는 일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었고 또 고객들한테 편의성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와, 생각만 해도 진짜 멋지네요. 그러면 앱 기획을 꿈꾸는 우리 후대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앱을 사용하는 사람은 고객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고객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경청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는 분들이 뭐 30대 여성이다 하면 그분들의 소리를 좀 많이 듣고 또 그 앱을 만들기 위해 의뢰한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고객사분들의 또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새로운 오늘 앱 기획에 대해서 이런 세상이구나, 이런 별들이 모여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다중지능 점검해 보시고 예지님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다중지능의 조합을 찾아서 내가 스스로 발전해가는 멋진 다중지능 별님이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준 재능, 하늘이 준 별, 별을 만나는 토크쇼 헤븐리 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